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구석의 히키남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책을 들고 왔는데요. 예전이랑 같이 셜록 홈즈 시리즈 머스그래브가의 의식입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머스그래브가의 의식. 내 친구인 셜록 홈즈의 성격 중에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가끔은 나를 당황하게 한다.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논리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고 복장도 늘 답답할 정도로 단정한 편이지만 평소 생활을 보면 너무나도 느슨해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내가 다 화가 날 정도였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꼼꼼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난 천성적으로 게으른 데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의사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내게도 한계라는 게 있다. 석탄을 담아두는 용기에 담배를 넣거나 페르시아산 슬리퍼 발끝 부분에 담배를 찔러 넣거나 아직 답장도 하지 않은 편지를 나무로 만든 난로위 장식장에 잭나이프로 꽂아 놓은 것을 보면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권총 연습 역시 무슨 일이 있어도 집 밖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언젠가 한 번은 홈즈가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 있었다. 그땐 헤어트리거 권총과 100발짜리 총알을 꺼내 들고 팔걸이 의자에 앉은 채 맞은편 벽에 대고 난사해서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글자 형태로 구멍을 내놓은 적이 있었다. 이런 장식을 해놓았다고 해서 방의 분위기나 느낌이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커다란 착각이다. 우리 방에는 화학약품이나 범죄 기념품 같은 것들이 늘 넘쳐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엉뚱한 곳으로 섞여 들어가 예를 들면 버터 접시나 좀 더 뜻밖의 장소에서 불쑥 튀어나온 일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가장 큰 골칫거리는 홈즈가 자료로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었다. 홈즈는 특히 자신이 관여했던 사건과 관계가 있는 서류를 버리는 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자료의 요점을 노트에 메모하고 정리하는 것은 1년이나 2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드문 일이었다. 홈즈는 여러 유명한 사건에 전력을 쏟아부었는데 그 사건을 멋지게 해결하고 나면 갑자기 기력을 잃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상태에 빠져버렸다. 그럴 때는 바이올린과 책을 끌어안고 하루 종일 침대와 소파를 오가며 누워만 있을 뿐 거의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료가 늘어나서 어느새 방 구석구석에까지 손으로 작성한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된다. 하지만 이것들은 절대로 태워버릴 수 없는 것이며 정리도 주인이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었다. 어느 겨울밤 둘이서 난로 옆에 앉아있을 때 난 그가 가진 자료의 중요한 부분은 전부 노트에 옮겨 적었으니 지금부터 한두 시간 정도 방을 치우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다. 내 제안은 아주 당연한 것이어서 그도 싫다고는 말하지 못했다.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자기 침실로 들어간 홈즈는 곧 커다란 양철 상자를 끌고 나왔다. 상자를 바닥 한가운데 놓고 그 앞에 있던 안진뱅이 의자에 앉아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붉은 테이프로 묶어놓은 서류 다발들이 이미 상자의 3분의 1 정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여기에 사건 기록들이 가득 들어있네. 자네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안다면 다른 서류를 넣기 전에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꺼내서 보고 싶어 할 거야. 홈즈가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자네가 젊었을 때 관여한 사건들을 기록한 건가? 자네가 전에 어떤 사건을 해결했는지 글을 써보고 싶었는데. 내가 물었다. 맞아. 전부 옛날 사건에 대한 것이네. 자네가 내 사건에 대한 글을 써서 날 유명하게 만들어주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지. 그는 아주 소중한 물건을 다루듯 조심조심 서류 뭉치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물론 이 사건 모두를 완벽하게 해결한 건 아니야. 하지만 모든 사건에 조금씩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 이건 탈튼 살인 사건에 관한 기록이고, 이건 와인 장수 벤버린 사건, 러시아 아주머니와 관련된 사건, 알루미늄 목발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신비한 일, 다리가 뒤틀린 리톨레티와 그의 비천한 아내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이거야 이거. 이건 정말 재밌는 사건이었어. 그는 상자 바닥에 손을 찔러 넣어 장난감 상자처럼 생긴 뚜껑 달린 조그만 나무 상자를 꺼냈다. 조그만 상자 안에는 꼬깃꼬깃한 종이 쪽지, 옛날에 사용되던 노쇠로 만든 열쇠, 실뭉치가 달린 나무못, 녹슨 금속 원반이 3개 들어있었다. 왓슨, 이 물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의문을 품은 내 표정을 보고 홈즈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그래, 이상한 물건들만 잘도 모았군. 그래. 정말 이상한 물건들이지. 이 물건들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면 좀 더 묘한 기분을 느낄 걸세. 지난날의 사건들을 떠오르게 하는 기념품 같은 거로군. 기념품이 아니라 지난날의 사건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어. 무슨 뜻인가? 홈즈가 물건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끝에 나란히 늘어놓았다. 그런 다음 다시 의자에 앉아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여기 있는 것들은 머스그레브 가의 의식이라는 사건에 대한 기념으로 내가 간직하고 있던 것들이야. 홈즈가 지금까지 몇 번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난 아직 자세한 내용을 듣진 못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겠나? 홈즈가 천진난만한 커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어지러운 방을 그냥 내버려둔 채? 무슨 일이 있어도 정리를 해야겠다. 이건 아닌가 보군. 어쨌든 이 사건도 자네의 기록에 넣어주면 고맙겠어. 몇 가지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범죄는 없었을 거야. 이런 사건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나의 보잘것없는 성과를 담은 자네의 책도 완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거야. 자네, 글로리아 스코토 사건을 기억하나? 그때 알게 된 가엾은 노인과 이야기를 나눈 덕분에 난 탐정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 그리고 결국 천직이 되어버렸고 지금은 내 이름도 널리 알려져서 애매한 사건이 일어나면 누구나 내게 사건을 부탁하지 않나. 자네와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자네의 책 진홍빛에 관한 연구의 소자가 되었던 사건이 막 일어났을 무렵이었을 거야. 그때도 난 그다지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내 직업은 이미 안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지. 하지만 처음에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자넨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걸세. 난 런던에 오자마자 몬테규가의 대형 박물관 바로 옆에 있는 방을 빌렸어. 시간이야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실력을 쌓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과학 분야를 차례대로 공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 가끔 내게 일을 부탁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건 주로 대학 시절 친구들이 소개를 해준 거였어. 학교에서 보낸 마지막 해에 나에 대한 이야기와 내 수사 방법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어. 그렇게 해서 얻은 일 중에 3번째로 처리한 일이 바로 머스그레브 가의 의식이란 사건이었지.
이상한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서 이 사건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어. 이 사건이 해결되고 난 후 매우 중요한 사실이 밝혀지게 됐지. 그 덕분에 난 지금 손에 넣은 지위를 향한 첫걸음을 디딜 수 있게 된 거야. 레지날드 머스그레브는 같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조금은 아는 사이였어. 그는 학생들 사이에서 그다지 인기는 없었어.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원래 내성적인 성격을 감추느라 그런 오해를 받게 된 거란 느낌을 받았지. 그는 귀족적인 외모를 갖고 있었어. 훤칠한 몸매에 코가 오뚝하고 눈이 크고 어딘지 우울한 표정이었지만 늘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 영국에서도 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가의 후손이라고 하더군. 16세기에 집안이 분가하여 북쪽의 머스그레브가와 갈라지고 지금은 서부의 서섹스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헐스톤의 저택은 서섹스 주에서도 가장 오래된 저택일 거야. 태어난 곳의 분위기가 머스그레브의 몸에 밴 듯했어. 그의 무표정하고 창백한 얼굴과 위험 있는 머리를 볼 때마다 나는 회색 아치와 돌로 된 칸막이가 세로로 붙어있는 중세 성곽의 모습을 떠올리곤 했지. 그와 몇 번 진지하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는 내 관찰과 추리에 아주 깊은 관심을 보였어. 대학을 졸업한 후 4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그가 어느 날 아침에 몬테규가에 있는 내 방으로 날 찾아온 거야. 모습은 거의 변하지 않았었어. 상류 사회의 젊은이답게 멋을 부린 차림에 차분하고 품위 있는 행동도 전과 다를 바가 없더군. 야, 머스그레브,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내가 진심으로 반가워하며 악수를 한 뒤 물었지. 자네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그 후로 내가 헐스톤의 저택을 관리하게 되었지. 거기서 일원으로 선출되기도 했기 때문에 꽤 바쁜 시간을 보냈어. 홈즈, 자네가 우릴 깜짝 놀라게 했던 그 실력을 요즘도 발휘하고 있다고 들었네. 그가 말했어. 그래, 머리 쓰는 일이 내 직업이야. 마침 잘됐군. 실은 말이야, 꼭 자네의 지혜를 빌려야 할 사정이 생겼어. 헐스톤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경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 아주 이상하고 설명하기 힘든 일이거든. 왓슨, 내가 얼마나 그 얘기를 열심히 들었는지 상상할 수 있겠지. 몇 개월 동안 일다운 일 하나 없이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내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오려는 순간이었으니 말이야.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이 실패한 일이라도 난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내 실력을 시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 그래!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말해보게나. 내가 큰 소리로 말했어. 머스그레브는 내 맞은편에 앉아 내가 권한 담배에 불을 붙인 뒤 이야기를 시작하더군. 난 아직 미혼이지만 헐스톤에는 하인들을 많이 두지 않으면 안 돼. 워낙 넓은 집이라 일이 많고 손봐야 할 것도 많거든. 게다가 그곳은 꿩을 보호하는 곳이라서 사냥철이 되면 우리 집에서 묵고 가는 손님들이 아주 많아. 일손이 부족하면 도저히 버텨낼 재간이 없지. 하녀가 8명, 요리사와 집사가 1명씩, 하인이 2, 그리고 심부름하는 아이가 1명 있어. 정원과 마국관 관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맡겼어. 일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은 집사인 브런튼이야. 젊었을 때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실직했어. 선친께서 그를 고용하셨지. 활발하게 일하고 성품도 좋아서 우리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어. 체격도 좋고 이마가 넓은 미남이라네.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나이는 40을 조금 넘었을 거야. 천성적으로 성격이 좋을 뿐 아니라 외국어도 몇 개나 하고 악기도 많이 다룰 줄 알아.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지. 그렇게 오랫동안 집사를 해온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야.
그는 우리 집이 생활하기에 편해서 환경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듯하네. 헐스톤을 찾아왔던 사람은 누구나 브런튼을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그는 유명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네. 여자들에게 너무 인기가 좋다는 점이지. 한적한 시골에 그 같은 남자가 있으니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는 일이겠지. 부인이 살아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부인을 여의고 나서는 늘 말썽이 끊이지 않았지. 몇 개월 전엔 하녀인 레이첼 하웰즈와 약혼을 했다기에 이제 마음을 놓아도 되겠구나 싶었는데 바로 약혼녀를 버리고 제니 트리젤리스라는 사행터 관리인의 딸과 친하게 지내더군. 레이첼은 매우 괜찮은 아가씨지만 영국 남서부 태생답게 쉽게 흥분하는 성격이라 심하게 상심해서 지금은, 아니 어저께까지는 집안을 넉나간 사람처럼 돌아다니고 있었네. 이게 헐스톤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인데 그것도 두 번째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모든 일은 부주의로 실수를 저지른 집사 브런튼을 내가 해고한 데서 비롯되었다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겠어. 브런튼은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못했다네. 왜냐면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자기와 아무 관계 없는 일에까지 참견을 했거든.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망정이지 그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집은 아주 넓어. 지난주 어느 날 밤, 정확히 목요일 밤이었는데 저녁 식사 후에 깜빡하고 블랙커피를 마시는 바람에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 잠을 자려고 계속 노력해봤지만 어느새 새벽 2시가 되어버렸어. 난 잠자는 걸 포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촛불을 켰지. 소설을 읽으며 시간을 보낼 생각으로 말이야. 그런데 읽고 있던 책이 당구대가 있는 방에 있었어. 난 가운을 걸치고 책을 가지러 갔지. 그 방에 가려면 계단을 하나 내려가서 서재와 총기실이 연결되어 있는 복도를 지나야 했네. 복도로 들어섰는데 서재의 문이 열려있더군. 그런데 거기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잠자리 들어가기 전에 내가 불을 끄고 문을 닫았는데 말일세. 순간 나는 도둑이 든 거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저택 복도 벽에는 옛날 전쟁에서 사용했던 무기가 여기저기 걸려있다네. 그 자리에 초를 내려놓고 전투용 도끼를 내려집은 뒤 문이 열려있는 서재로 살금살금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어. 그런데 서재 안에는 집사 브런튼이 있더군. 옷을 잘 차려입은 브런튼은 안락 의자에 앉아 지도 같은 종이 한 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마에 손을 댄 채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이었어. 테이블 한쪽에 올려놓은 촛불이 조금 흐리기는 했지만 그가 격식을 갖추어 옷을 입었던 사실은 알 수가 있었어. 잠시 후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한쪽 구석에 있는 사무용 책상 쪽으로 다가가 열쇠로 서랍을 열더군. 거기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의자로 돌아와 앉더니 촛불 옆에서 그걸 펼치곤 주의 있게 살펴보는 거야. 내 가족에 관한 서류를 함부로 꺼내서 읽다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 나도 모르게 한 발 앞으로 다가서니 브런튼이 고개를 들어 문에 서 있는 나를 쳐다봤다네. 순간 당황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새파랗게 겁에 질린 얼굴로 아까 들여다보고 있던 지도 같은 종이를 가슴에 달린 주머니에 찔러 넣었어. 그랬었군. 자네를 믿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보답할 생각이었군. 날이 밝으면 집에서 나가주길 바라네. 내가 말했지. 그는 완전히 기가 꺾인 듯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방에서 나갔어. 브런튼이 테이블 위에 꺼내놓은 서류를 촛불 쪽으로 가져가 읽어보았네. 하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어. 우리 집에 전해 내려오는 조금 특이한 의식 중에
머스그레브가의 의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의식을 할 때 문답을 필사한 종이었다네. 몇 세기 전부터 머스그레브가 사람은 어른이 되면 그 의식을 치러야만 했네. 그때 주고받는 말인데 집안 사람들 외에는 그건 흥미로운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지. 물론 고고학자라면 조금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야. 우리 집안의 문장 같은 거야. 어쨌든 이용할 거리는 조금도 없다네. 나중에 그 서류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들려주게나. 내가 그의 말을 잠깐 끊었어. 머스그레브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지. 자네가 꼭 듣고 싶다면 들려주기로 하지. 우선은 얘기를 계속하기로 하겠네. 난 브런튼이 두고 간 열쇠로 책상 서랍을 채우고 뒤로 돌아섰네. 그랬더니 그가 다시 돌아와 내 눈앞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주인님, 그가 큰 소리로 말했는데 감정이 고조돼서 목소리가 갈라지더군. 명예를 잃는다면 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신분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전 그것을 잃는다면 더 이상 살 수 없을 겁니다. 절 그렇게 내쫓으시면 주인님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제 스스로 그만두는 것처럼 한 달의 여유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불명예를 참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 앞에서 해고를 당한다면 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난 자네에게 은혜를 베풀 마음이 없네. 자넨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하지만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있었으니 해고 이유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네. 한 달은 너무 길고 일주일 뒤에 우리 집에서 나가주길 바라네. 그동안 자네 좋을 대로 구실을 만들게. 내가 대답했지. 겨우 일주일입니까? 2주, 하다못해 2주라도 시간을 주십시오. 그가 아주 난처하다는 표정을 지었어. 아니, 일주일일세. 이게 아주 관대한 처치라는 걸 잘 기억해두길 바라네. 그는 싸움에서 진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방에서 나갔고 난 촛불을 끈 다음 침실로 돌아왔어. 그 일이 있고 이틀 동안 브런트는 아주 성실한 태도로 열심히 일을 했다네. 난 그날 밤의 일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불명예를 숨기기 위해 어떤 구실을 생각했는지 조금 궁금해지기 시작했네. 평소엔 내가 아침 식사를 끝내면 브런튼이 그날의 일을 지시받으러 나를 찾아왔어.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부터는 전혀 얼굴을 비치지 않았어. 식당에서 나오는데 마침 하녀인 레이첼 하웰즈가 지나가더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녀는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혈색도 안 좋았고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 그녀에게 난 아직 일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지. 아직 더 누워있어야 하네. 좀 더 몸을 추스른 다음에 일을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자 아주 이상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바라보는 거야. 난 정말로 그녀의 머리가 어떻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주인님. 그녀가 말하더군. 그건 의사에게 물어보기로 하세. 오늘은 쉬도록 하고, 그 전에 밑으로 내려가서 브런튼을 좀 불러줘. 집사는 여길 떠났습니다. 떠났다고? 어디로 갔단 말이지?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방에도 없고 그렇습니다. 떠난 겁니다. 그 사람은 떠났습니다. 그녀가 쓰러지듯 뒤에 있는 벽에 몸을 기대더니 미친 듯 웃어대기 시작했어. 그녀의 신경질적인 발작에 겁먹은 난 서둘러서 배를 눌러
사람들을 불렀지. 울며 발버둥치는 하녀를 방으로 데려다 준 뒤에 난 브런튼의 행방을 찾으려고 했어. 우리 집을 떠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지. 침대에 자고 일어난 흔적도 없었고 전날 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다음부턴 그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 하지만 어떻게 해서 집 밖으로 나갔는지 난 잘 모르겠네. 아침까지 창과 문 모두가 그대로 잠겨 있었으니까. 그의 옷과 시계 그리고 돈까지 방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 그가 입고 갔는지 검은 옷만은 보이지가 않더군. 슬리퍼도 없었고 부츠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 브런트는 그날 밤 어디로 간 걸까?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걸까? 사람들과 함께 지하실에서부터 다락방까지 이잡듯 뒤져보았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네. 몇 번이고 말하지만 오래전에 지은 집이라 미로처럼 구조가 복잡하고 특히 지금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은 구간은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복잡해. 방과 창고를 샅샅이 살펴봤어. 그런데도 단서 하나 찾지 못했지. 짐을 고스란히 놓아두고 집을 나갔다곤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전혀 감을 잡질 못하겠네. 경찰을 불러봤지만 알아낸 건 아무것도 없지. 그가 사라지기 전날 밤 마침 비가 온 걸 생각하곤 집 주위에 있는 잔디와 오솔길도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발자국은 없었어. 그런데 얼마 후 또 다른 일이 생겼어. 우리 모두 정신은 그곳으로 옮겨갔지. 레이첼 하웰즈는 그로부터 이틀을 꼬박 누워 지냈어. 헛소리를 하기도 하고 신경질적인 발작을 일으킬 때도 있어서 밤새도록 그녀를 봐줄 간호사를 고용했네. 브런튼이 행방을 감춘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레이첼이 깊이 잠든 걸 확인한 간호사는 안락 의자에 앉아 잠깐 눈을 붙였다네.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침대에는 아무도 없고 창문은 열려 있었는데 레이첼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그때 잠을 자고 있던 나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인 둘과 함께 그녀를 찾아보았네. 레이첼이 어디로 갔는진 쉽게 알아낼 수 있었지. 그녀의 발자국이 그녀의 방 창 밑에서부터 시작되어 잔디밭을 가로질러 연못이 있는 곳까지 확실하게 찍혀 있었거든. 내 소유지 밖으로 나가는 자갈길 바로 옆에서 발자국이 끊어졌네. 그 연못의 깊이는 약 8피트 정도, 그 정도 되네. 머리가 이상해진 가엾은 아가씨의 발자국이 연못 옆에서 끊겼으니 우리의 심정이 어땠는지 자네도 짐작하고 남겠지. 바로 연못 바닥을 뒤져서 시체를 건져 올리기로 했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어. 그 대신 전혀 뜻밖의 물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네. 그건 리넨으로 만든 자루였는데 그 안엔 녹슬고 빛바랜 낡은 금속 덩어리와 함께 검게 그을린 돌인지 유리 조각인지 모를 것이 들어있었어. 연못 바닥을 뒤져서 건져낸 거라곤 그것뿐이었지. 어제도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찾아보았지만 레이첼과 브런튼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감도 잡지 못했어. 경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고 있다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네에게 부탁을 하러 온 거야. 모스그레브는 이렇게 말을 맺었지. 왓슨, 그때의 내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나. 연속해서 일어난 이상한 사건 얘기에 난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네. 그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 전부를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끈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지. 집사가 사라졌고 뒤이어서 하녀도 사라졌다. 하녀는 집사를 사랑했지만 뒤에 그를 증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녀는 웨일즈 지방 태생으로 다혈질이었다.
집사가 행방불명된 직후에 그녀는 극도로 흥분된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기묘한 물건이 연못에 던져졌다. 대충 이런 점들에서 깊이 생각해봐야 했지. 하지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점들에만 주목한다고 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 머스그래브가에서 몇몇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제 아무리 뒤엉킨 실타래라 하더라도 반드시 시작점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 서류를 꼭 좀 봐야겠어, 머스그래브. 자네 집 집사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래도 살펴보려 했던 그 서류 말일세. 내가 대답했지. 우리 집안에서는 얼씨기라곤 하지만 그래도 내가 보기엔 한심하게 짝이 없는 짓일세. 그래도 예전에 우아한 느낌을 전해주니 그대로 남겨두는 것도 그리 나쁜 것 같진 않지만 전 그렇게 보고 싶다면 여기에 그 질문과 대답을 옮겨 적은 종이가 있네. 그가 종이를 내게 건네주었네. 이 종이가 바로 그걸세. 아주 특이한 문답이지. 머스그래브가 사람들은 옛날부터 어른이 되면 이 문답을 소리내서 외워야만 했다고 하네. 여기에 적힌 대로 그 질문과 대답을 읽어보기로 하겠네. 그것은 어느 분의 것이었나? 떠나간 분의 것이었다. 그것은 어느 분의 것이 되었나? 다음 분의 것이 된다. 달은 언제? 처음부터 헤아려서 6번째. 태양은 어디에? 떡갈나무 위에. 그림자는 어디에? 느릅나무 밑에. 걸음은 어떻게? 북쪽으로 10보, 그리고 다시 10보. 동쪽으로 5보, 그리고 다시 5보. 남쪽으로 2보, 그리고 다시 2보. 서쪽으로 1보, 그리고 다시 1보. 바로 그 밑에. 그것 앞에 우리는 무엇을 바쳐야 하나? 우리의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신뢰를 위해서. 원문에 날짜가 적혀있는 건 아니지만 글을 쓴 형식으로 봐서 17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것 같네. 하지만 자네가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 머스그래브가 말했어. 어쨌든 다시 새로운 수수께끼가 등장한 셈이군. 이 수수께끼가 앞서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재밌겠는데. 이 수수께끼를 풀어내면 다른 의문들이 한꺼번에 풀릴지도 모르겠어. 머스그래브, 이렇게 말하면 좀 신뢰가 들지도 모르지만 그 집사라는 사람, 머리가 아주 좋아서 사물을 꿰뚫어 보는 힘이 10대에 걸친 주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던 건 아닐까. 내가 말했네. 난 자네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 서류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가 숨어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아. 아니, 난 결정적인 단서가 될 거라고 생각하네. 브런튼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을 거야. 틀림없이 자네에게 발각되기 전부터 이 서류를 보아왔을 걸세.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걸 숨기지 않았으니까. 특별히 그걸 숨기지는 않았으니까. 그날 밤 그는 내용 중에서 잊은 부분이 없나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다. 다시 한번 확인하려 했던 듯하네.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 틀림없이 지도 같은 종이와 그 서류를 비교해보다가 자네가 다가서자 서둘러 종이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고 했지. 대체 우리 집안의 오랜 관습으로 뭘 어쩌려고 했다는 거지? 그리고 자네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에 대한 대답은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군. 자네만 괜찮다면 가장 빠른 기차로
서섹스의 저택으로 가보기로 하세.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네. 그날 우리는 오후에 헐스톤의 저택에 도착했네. 유명한 건물로 자네도 사진이나 책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을 거야.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지. 건물은 전체적으로 알파벳 L자형이야. 원래는 L자의 짧은 부분에 해당하는 구관만 있었는데 거기에 긴 부분에 해당하는 신관을 새로 지어 연결했더군. 구관 한가운데 묵직한 돌을 위에 얹어놓은 낮은 문이 있었는데 그 위에 1607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 하지만 들보와 석조 부분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지어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네. 구관은 벽이 아주 두꺼운 데다가 창이 아주 작았는데 그래서 18세기에 살던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은 듯 했어. 지금 구관은 식료품과 연료를 보관하는 데 쓰고 있어. 주위에는 멋진 고목들이 늘어서 있는 훌륭한 정원이 있었고 집에서 200야드 정도 떨어진 가로수길 가까이에는 머스그레브가 얘기했던 연못이 펼쳐지고 있었네. 그때 난 이렇게 확신했지. 이 사건엔 서로 다른 세 개의 수수께끼가 있는 게 아니라 수수께끼는 오직 하나뿐이라고. 머스그레브가의 의식으로 전해 내려오는 문답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열쇠가 되어 집사인 브런튼과 하녀인 하웰즈 실종에 관한 진상도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난 전력을 다해서 그 문답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했어. 집사는 왜 이 오래전의 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 했던 걸까?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몇 대에 걸친 주인들이 깨닫지 못한 무엇인가가 그 문답 속에 숨겨져 있었고 그것을 발견한 집사는 그것이 자신에게 득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으며 그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은 걸까? 문답을 읽고 바로 깨달은 건데 어느 쪽으로 몇 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분에 애매한 말로 적어놓은 어떤 장소를 설명한 게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지. 그 장소를 발견한다면 머스그레브가의 선조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그런 이상한 방법을 생각해낸 이유와 비밀을 상당 부분 알 수 있을 터였어. 우선 주목해야 할 부분이 두 군데가 있네. 떡갈나무와 느릅나무 말이야. 떡갈나무는 아주 쉽게 찾았어. 집의 정면에 있는 마찻길 왼쪽에 아주 오래된 떡갈나무가 서 있었거든. 그렇게 커다란 나무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네. 저 나무, 문답이 처음 쓰여졌을 때도 저기에 서 있었겠지. 타고 있던 마차가 그 나무 옆을 지날 때 내가 물었어. 노르만 사람들이 영국을 정복했을 때 심은 거라니까 틀림없이 그때도 있었을 걸세. 나무 둘레가 23피트나 된다네. 머스그레브가 이렇게 대답했지. 이로써 단서 중 하나를 확실하게 알아낸 셈이었지. 자네 집에 오래된 느릅나무도 있나? 저쪽에 아주 오래된 느릅나무가 있었는데 10년 전에 벼락을 맞아서 완전히 베어버리고 말았지.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있겠지? 물론이지. 그것 말고 다른 느릅나무는 없나? 오래된 건 없어. 너도 밤나무는 많지만. 그 느릅나무가 있었던 곳을 꼭 가르쳐주게. 그때 마침 이륜마차가 집 앞에 도착했지. 머스그레브는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날 잔디 위 느릅나무가 서 있던 자리로 바로 데려가 주었어. 위치는 대충 떡갈나무와 저택의 건물 중간쯤 되는 곳이었지.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리는 듯했어. 느릅나무가 얼마나 컸었는지 그건 알 수 없겠지? 내가 물었지. 64피트였어. 그걸 어떻게 알고 있나? 내가 놀라 물었어.
예전에 가정교사에게 삼각법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동안 물건의 높이를 재며 돌아다녔지. 어렸을 땐 우리 집에 있는 나무와 건물의 높이를 전부 재봤다네. 이건 아주 뜻밖의 행운이었어. 내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자료를 생각보다 빨리 입수할 수 있었으니까. 이 집의 집사가 나와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없었나? 머스그레브가 멍한 표정으로 날 바라봤네. 그러고 보니 몇 개월 전에 브런튼이 나무의 높이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네. 마부와 그 일로 말다툼을 했다고 하면서. 왓슨, 아주 솔깃한 얘기가 아닌가. 그 말로 내 수사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었어. 난 해를 올려다봤어. 해가 이미 상당히 기울어 있었어. 앞으로 1시간 정도만 더 있으면 떡갈나무 바로 위에 걸리게 생겼더군. 그것이 문답에 적혀있던 조건 중 하나였지. 그리고 느릅나무의 그림자는 틀림없이 그림자의 끝부분을 일컫는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면 나무의 줄기를 표시로 사용했을 테니까. 즉, 해가 떡갈나무 꼭대기를 지날 때 느릅나무의 그림자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걸 알아내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홈즈. 느릅나무는 이미 베어버렸다고 하지 않았나? 브런튼이 알아냈다면 나도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지. 머스그레브와 함께 서재로 들어가선 나무를 깎아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나무못을 만들고 거기에 1야드마다 매듭을 지은 이 긴 실을 묶었지. 그리고 두 개를 합쳐서 길이 6피트가 되는 낚싯대를 들고 느릅나무가 있던 곳으로 갔어. 마침 해가 떡갈나무 위에 걸려있더군. 난 낚싯대를 땅 위에 똑바로 세우고 그림자의 방향을 본 뒤 그 길이를 쟀네. 그림자의 길이가 9피트더군. 너무 간단한 계산이 아닌가. 6피트짜리 낚싯대의 그림자가 9피트니까 64피트짜리 나무의 그림자는 96피트겠지. 그림자의 방향은 양쪽 모두가 같을 거고 그림자의 방향으로 96피트 앞으로 나갔더니 집의 벽 바로 앞에 그림자의 끝부분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 그래서 거기에 말뚝을 박아 놓았지. 거기서 2인치도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조그만 구덩이가 있는 것을 보고 난 말할 수 없을 만큼 기뻤다네. 당연히 브런튼이 거리를 재서 파놓은 것이 틀림이 없었어. 난 역시 그의 뒤를 쫓고 있었던 거야. 그곳을 출발점으로 우선 나침반으로 방향을 확인한 뒤에 문답에 적혀있는 대로 걸음을 옮겨보았네. 북쪽으로 10보, 그리고 다시 10보, 그러니까 20보 전진해 보니 집의 벽을 따라서 전진하게 돼 있더군. 거기에 다시 말뚝을 박아 표시를 했네. 그런 다음 걸음이 틀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동쪽으로 10보, 남쪽으로 4보 갔더니 구관의 문 앞에 이르더군. 거기서 서쪽은 평평한 돌을 깔아놓은 복도였네. 그러니까 복도 쪽으로 2걸음 옮기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문답에 적혀있는 장소에 도착했지. 하지만 그때처럼 실망한 적도 없었을 거네. 순간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었나 싶을 정도였어. 저녁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바닥이 잘 보였지. 바닥에 깔아놓은 낡고 달아빠진 회색 돌은 시멘트로 굳게 다져져 있었고 돌을 움직였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 브런튼이 거기엔 손을 대지 않았단 얘기지. 바닥을 여기저기 두드려봤지만 모두 똑같은 소리를 냈고 특별히 속이 빈 듯한 소리를 내는 곳은 없었어. 금이 간 곳이나 틈도 발견할 수가 없었지.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알아챈 머스그레브가 나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바닥을 찾다가 문답을 꺼내 다시 읽더군.
그 밑에를 빼먹었네. 그가 이렇게 외치더군. 그 말을 처음엔 바닥을 파란 뜻으로 해석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곧 깨달았어. 그럼 이 밑에 지하실이 있단 말인가? 내가 큰 소리로 물었어. 그래, 이 집을 처음 지을 때부터 있었던 거야. 입구는 이쪽일세. 둘이서 나선형 계단을 내려갔어. 거기서 머스그레브가 성냥에 불을 붙여 한쪽 구석의 통 위에 놓여있던 커다란 랜턴에 불을 붙였네. 주위가 밝아지는 순간 드디어 문답이 가르치는 곳을 제대로 찾았다는 느낌이 들면서 최근에 누군가가 여길 찾아왔었던 것 같단 생각도 들더군. 그곳은 장작을 놓는 곳으로 쓰고 있었는데 바닥 여기저기에 널려 있어야 할 장작이 양쪽 벽에 가지런히 쌓여 있어. 가운데 바닥이 넓게 드러나 있었어. 드러난 바닥에는 크고 무거워 보이는 돌이 깔려 있었고 돌에는 철로 만든 녹슨 고리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진 체크 무늬 머플러가 묶여 있었어. 아니, 이게 왜 여기에? 이건 브런튼의 머플러야. 그가 두른 걸 본 적이 있어. 틀림이 없네. 그가 왜 여기에 왔던 걸까? 난 머스그레브에게 부탁해서 그 주에 경찰을 2명 불렀네. 그런 다음 머플러를 당겨서 돌을 들어올리려고 했지.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드러낼 수가 없어서 경찰 1명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돌을 옆으로 치워냈네. 그 밑에 검고 커다란 구멍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있더군. 모두가 일제히 그 안을 들여다보았고 머스그레브가 한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랜턴으로 구멍 속을 비췄어. 깊이는 7피트 정도, 넓이는 4제곱피트 정도 되는 좁은 굴이었지. 한쪽엔 여기저기 노쇠를 사용해 만든 튼튼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지. 경첩이 달린 뚜껑은 열린 채였고 지금 여기 있는 오래된 열쇠가 꽂혀 있었어. 상자의 겉면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 그리고 습기와 벌레 때문에 나무는 삭아 있었고 안쪽엔 버섯이 하나 가득 자라고 있었지. 지금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과 같은 둥근 금속을 몇 개 찾았어. 아무래도 옛날 화폐 같지. 상자 바닥에 흩어져 있었던 거네. 상자엔 이것 외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어. 하지만 그땐 낡은 상자에 신경 쓸 틈이 없었네. 그 옆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어. 이마를 상자 가장자리에 댄 채 웅크리고 앉아 상자의 양옆을 끌어안듯 2팔을 벌리고 있었어. 그런 자세로 얼마나 있었는지 피가 얼굴로 쏠려서 혈색이 검붉게 변했고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져 있어서 도저히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어. 하지만 사체를 끌어올린 뒤에 머스그레브가 신장이나 복장, 머리카락의 색깔 등으로 봐서 모습을 감춘 집사임에 틀림이 없다고 했어. 브런트는 죽은 지 며칠이 지난 듯 했는데 몸에 상처나 맞은 자국이 전혀 없었고 사인을 밝혀낼 만한 어떤 흠적도 남아있지 않았어. 사체를 지하실에서 끌어냈지만 우린 여전히 문제를 풀 만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가 없었지. 솔직히 말하면 난 당시에 내 수사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처음에 문답에 적혀있는 장소만 발견해내면 이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 장소를 찾아냈는데도 머스그레브가가 그토록 복잡하고 조심스러운 방법으로 숨겨두었던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 이번엔 집사가 죽게 된 경위와 행방불명된 화녀가 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내야만 했어. 난 구석에 있는 조그만 통에 앉아 사건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봤지. 왓슨, 그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겠지.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걸세. 우선 그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판단한 뒤에 내가 같은 조건에 놓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상상해 보는 거지. 브런트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어서 그의 행동을 상상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개인차를 염두에 둘 필요가 없었지. 그는 아주 값진 물건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장소를 발견했네. 하지만 그 비밀스러운 곳 위에는 무거운 돌이 놓여 있어서 혼자선 움직일 수가 없었지. 그가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 집 밖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수없이 많은 문의 빗장을 벗겨내고 다른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면 발각될 위험이 있지. 그보다는 가능하다면 집안 사람의 도움을 얻는 편이 나았을 거야. 그렇다면 누구에게 부탁을 하겠나? 사라진 하녀는 예전에 집사에게 푹 빠져 있었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이 몹쓸 짓을 해서 여자의 사랑이 식어버렸는데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지. 그는 달콤한 말로 하웰즈를 달랜 뒤에 그녀의 도움을 얻으려고 했을 거야.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지하실에서 내려와 힘을 합쳐서 그 돌을 들어올렸을 거야. 여기까진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행동을 정확하게 상상할 수가 있었어. 하지만 단 둘이서, 그것도 한 명은 여자였으니까 돌을 쉽게 들어올리지 못했을 거야. 다부진 체격의 경찰과 내가 들어올리기에도 버거울 정도였으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내가 생각해낸 방법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거라 생각했지. 난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흩어있는 여러 모양의 장작을 주의 있게 살펴봤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생각했던 것에 꼭 들어맞는 장작을 발견했지. 하나는 길이가 3피트 정도, 한쪽 끝이 찌그러져 있는 것이었지. 그 외에도 상당한 무게에 짓눌려 쪼개진 듯 전체적으로 평평해진 장작을 몇 개 발견했어. 그들은 틀림없이 돌을 들어올리면서 그 틈에 장작 더미를 넣어다가 드디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장작 하나를 세워 버팀목으로 사용했을 거야. 돌의 모든 무게가 걸린 그 장작을 바닥에 깔린 다른 돌들 틈에 끼워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끝이 찌그러진 거겠지. 그 점에 대해서도 내 추리는 정확한 듯 보였어. 그렇다면 그 한밤의 활극이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면 좋을까? 구멍 안으로는 한 명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한 명이 바로 브런튼이었을 거로 생각돼. 하녀는 위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브런튼은 상자를 열어 그 속에 있던 물건을 하녀에게 건네줬을 거야. 우리가 봤을 땐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 정열적인 여자가 자신에게 상처를 준 남자의 운명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던 복수의 불꽃을 어떤 식으로 불태웠을까? 버팀목으로 사용하던 장작이 우연히 어긋나면서 돌뚜껑이 내려앉아 브런튼을 그 무덤 안에 가둬버린 걸까? 그녀의 죄는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숨기고 있었던 것뿐이었을까?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녀가 일부러 버팀목을 빼내서 돌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걸까? 어느 쪽이 진실이든 발견한 보물을 든 채 필사적으로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는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떠오르더군. 아마 그녀의 귀에는 질식 직전에 있는 사랑의 배신자의 가느다란 비명과 돌뚜껑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을 거야. 이튿날 아침에 그녀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정신 이상자처럼 갑자기 히스테릭하게 웃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 그건 그렇고 그 상자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그녀는 그 물건을 어디에 두었을까?
머스그래브가 연못에서 건져 올린 낡은 금속과 돌멩이 등이 바로 그것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었지. 연못 가까이로 간 그녀는 기회를 봐서 바로 그것들을 던져 자기 범죄의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거지. 난 거의 20분 동안이나 꼼짝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겨 있었어. 머스그래브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랜턴으로 비춰가며 구멍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 이건 찰스 1세 시대 때 사용되던 화폐야. 생각했던 대로 그 문답은 그 시대에 작성된 거야. 그가 상자에 남아있던 동전 몇 개를 집어들고 말했어. 찰스 1세 때의 일이라면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그래, 자네가 연못에서 건졌다는 그 자료를 좀 보여주게나. 내가 외쳤어. 문답에 있던 처음 2개의 문답의 뜻이 갑자기 머리에서 번쩍이더군. 우린 계단을 올라 서재로 갔어. 그가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을 눈앞에 늘어놓았지. 뭐 언뜻 봐선 그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이라고 여길만도 하단 생각이 들더군. 금속은 새까맣게 변색됐고 돌멩이들도 검게 그을러 빛을 완전히 잃고 말았거든. 그런데 그 돌 중 하나를 한동안 소매로 문지르다 손바닥에 움푹 파인 곳으로 올려놓았더니 반짝하고 빛나질 않겠나. 금속으로 된 물건은 이중으로 된 고리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구겨지고 비틀려져서 원형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 찰스 1세가 죽은 뒤에도 왕당파들은 영국 내에 남아 계속 투쟁을 했지. 그러다가 결국 도망가지 않을 수 없게 되자 대부분의 재산을 어딘가에 묻어버린 듯하네. 세상이 좀 더 안정되면 그것을 되찾을 심산으로. 내가 말했지. 우리 조상 중 랄프 머스그래브는 유명한 왕당파의 인물로 찰스 2세가 망명중에 있을 때 가장 신임을 받았던 부하였어. 역시 그랬군. 이제야 모든 문제가 풀린 듯하군. 축하하네. 비록 가슴 아픈 사건의 결과이긴 하지만 자넨 훌륭한 물건을 손에 넣게 되었네. 원래부터 굉장한 가치를 가진 물건이긴 하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보다 훨씬 더 커다란 가치를 지닌 기념품이니까. 이게 대체 뭔데 그러나? 머스그래브가 너무 놀란 나머지 숨을 거칠게 내쉬며 말했어. 다름 아닌 영국의 옛날 왕관일세. 왕관이라고? 맞아. 문답의 내용을 생각해봐. 뭐라고 쓰여 있었나? 그것은 어느 분의 것이었나 떠나간 분의 것이었다. 즉 찰스 1세가 사용된 뒤의 이야기지. 그 다음에 그것은 어느 분의 것이 되나 다음 분의 것이 된다. 찰스 2세가 언젠가는 왕위에 오를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 형편없이 망가진 왕관은 틀림없이 예전에 스튜어트 왕가 사람들의 머리 위에 얹혀져 있었던 거야. 그게 왜 연못 속에 있었을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조금의 시간이 걸릴 듯하네. 난 머릿속에서 정리한 일련의 추리와 그 증거에 대한 요점을 그에게 들려줬어. 얘기를 마치자 해가 완전히 기울어 달을 밝게 빛나고 있었네. 그렇다면 왜 영국으로 돌아온 찰스 2세에게 이 왕관을 건네주지 않았을까? 머스그래브가 이 기념품을 리넨으로 만든 자루에 담으며 말했어. 자네가 제기한 의문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거야. 중간에 일이 잘못되어서 그 비밀을 알고 있던 머스그래브 경이 그 의미는 설명하지 못하고 단서가 되는 문답만을 남긴 채 찰스 2세가 돌아오기 전에 죽었기 때문인 것 같아. 그날 이후로 단서가 되는 문답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져 내려왔는데 전혀 뜻밖의 사람이 그 비밀을 꿰뚫어 보았고 그 때문에 그는 목숨을 잃게 된 거지. 왓슨, 이게 머스그래브가의 의식에 대한 이야기일세. 뭐 왕관은 아직도 헐스톤의 저택에 있어.
개인이 보관해도 좋다는 허가를 얻기까지 여러 가지 법률상의 문제가 있었고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긴 했지만 말이야. 지금도 그곳으로 가서 내 이름을 댄다면 기꺼이 그 왕관을 보여줄 거야. 레이첼 하웨즈의 행방은 그 후로도 찾을 수가 없었어. 아마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기억을 가슴에 묻은 채 바다 건너 다른 나라로 도망간 듯하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완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세요.